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예, 오늘은 곁에 두고 읽는 괴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작가는 사이토 다카시,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역사, 경제, 과학부터 외국어, 미술, 음악까지 다방면의 교양을 입문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능력으로 출간하는 책마다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 신체적 감각을 되찾는다는 신추학 학예상을 받았고 같은 해 출간된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로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무려 26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우며 일본 서점가의 모국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밖에 있어서 곁에 두고 읽는 이 책, 철학 읽는 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잡담의 능력이다,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독서력 등 다수의 책을 썼습니다. 예, 이제 이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집중, 제1장 집중, 그 다음에 제2장 흡수, 제3장 만남, 제4장 지속, 제5장 연소인데요. 오늘은 간략히 먼저 제1장 집중에서 생각은 크게 실천은 작은 것부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제대로 할 수 있었어도 미래에 대한 포부의 스케일이 우주를 향할 정도로 장대하면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진척되지 않아 곤란을 겪게 된다. 젊은 날의 나는 너무도 자주 이런 상태에 빠지곤 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꿈꾸다 보니 그로 인한 부자연과 마음고생으로 후한 날 좌절감이 시달렸다. 젊은 날을 번민과 방황으로 흘려보낸 나에게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세분해서 생각해보라는 괴테의 충고는 너무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때 나는 세상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바라보면서 시시각각 나를 덮치려 돌진해 온다고 믿고 있었다. 그 시작은 대학 입시를 1년 앞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당시 나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입시를 치르기 위해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과목을 일일이 암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말았다. 그러다 나는 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이르렀다. 공부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차라리 청년 창업의 길로 나가 왕창 돈을 벌면 어떨까 하는 망상에 빠졌다.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결과 입시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한동안 몹시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턱대고 입시 중압감에 짓눌리기보다는 입시 과목들을 하나하나 작은 단위로 나눠 각계 전투식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입시라는 관문이 그토록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민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지나치게 걱정하며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는 답변이었다. 노인들은 말하기를 나중에 보면 그리 큰일도 아닌데 지레 겁을 먹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밝게 살고 싶다고 했다. 예. 그리고 괴테가 에크만에게 충고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가로서 대작을 만들게 되는 꿈은 아예 꾸지 않는 편이 좋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노력을 쌓은 사람이라도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작업에 착수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수다. 나도 한때는 그 때문에 고생했기에 그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제대로 할 수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100권 이상의 작품을 더 남겼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후회의 말을 자주 한다. 우리가 살면서 맛보는 대부분의 실패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고대 중국 나라의 명제상으로 안자를 준진 때는 안녕은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본래 후회가 많은 법이다. 물에 빠진 자는 수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며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지고서야 수로를 찾고 길을 잃고서야 길을 묻는 것은 목이 말라서야 급히 물을 파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예. 그리고 작은 챕터로 먼저 작은 대상을 쓰지 마라. 우리는 때로 목표 지점까지 나아갈 구체적인 실전 계획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저 생각의 무게에 짓눌린 채 허덕일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먼저 대상을 작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작은 부분부터 착실히 이뤄나가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큰 목표를 향해 영역을 넓혀 나가면 된다. 아무리 대가라도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인물의 표정이나 구도를 담은 습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 뒤에 비로소 시작한다. 이처럼 처음에는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 상대하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 비법으로 세상의 모든 프로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프로젝트를 이뤄낸다. 건축가 안도 다도가 언젠가 TV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작업을 할 때 먼저 테마를 작게 나누고 그 뒤에 하나씩 대상을 넓혀 나갑니다. 그러면 레이저 광선이 한 곳을 향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킬 수 있지요. 그리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폴 앙드레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닌자 같은 사람이다.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고 건축에 대한 논증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듯이 오직 작품으로만 말하는 건축가다. 예, 안다다다오는 그 동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찾는 일에 앞장선 건축가로서 동양만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창조했습니다. 작은 것들에 주목하고 배려하는 감각에서 출발한 안다다다오의 건축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은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사이토 다카시는 일본에서 2억 권 이상 팔렸다는 만화 고르고 13은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투, 다이아몬드 컷, 다이아몬드로 하는 이야기는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100번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밖에 가공할 수 없는 지구상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그만큼 강도가 높다는 뜻인데 사실은 어떤 다이아몬드라도 아주 작은 지점은 끼기가 쉬워서 그것을 꼴로 말뚝박듯이 내려치면 간단히 산산조각이 난다고 한다. 고르고는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장인에게 가서 실제로 큰 다이아몬드를 잘라보게 한다. 그렇게 비법을 알게 된 고르고는 정말로 갖고 싶었던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고 조각을 내는 데 성공한다. 요약하자면 모든 힘을 기울여 급수한 곳을 공격하면 제 아무리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도 가차없이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얻게 되는 깨달음은 이것이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나보다 높은 수준의 상대와 승부할 때는 그를 세분해서 분석한 뒤에 가장 취약한 포인트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 승리의 비법이다. 어느 직업에 종사하건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정말로 일을 이뤄나가는 성취의 참맛을 알게 될 것이다. 작게 달성된 것들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지고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선순환을 이루면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가 보이게 된다. 생각의 스케일은 크게 하되 집중하는 데선 최대한 작게 시작하라는 괴티 충고는 젊은이라면 누구보다 큰 꿈을 꾸되 부질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착실하게 발걸음을 옮기라는 충고로 이어진다. 괴티의 충고에 답하듯이 안도 다다오는 TV 대담 프로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
딱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도 괜찮으니 어떤 작은 일 하나에 속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면 타인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고 그것에 힘입어 다음 단계로 가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예, 저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은 크게 실천은 작은 것부터, 예, 너무 처음부터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망설여지고 시간은 지연되고 하는데, 예, 사이토 다카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각의 스케일은 크게 하되 집중하는 대상 최대한 작게 해서 작은 것부터 성취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덧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대상, 어떤 성공하고 싶은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상으로 꿈꾸는 옹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